예, 하느님 방송입니다. 자, 지금 구글 어스로 전 지구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지역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 지역들이 요 북방, 동방, 남방, 서방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요거는 지금 뭐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조선 왕조실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토대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조선의 강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자강의 상소를 통해서 대략적인 해석을 했는데요. 이걸 피드백 하다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들을 제가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심도 있게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종실록 1491년이죠. 북정에 반대하는 무령군 유자강의 상소문입니다. 무령군 유자강이 상소하기를 삼가 임금의 계획이 먼저 정해져서 북방 정벌의 마음을 단단히 차리고 계시니 만약 뛰어난 무용과 명확한 판단으로 큰 계책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능히 그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종대왕이 북방 정벌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큰 계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들이 허종을 임금의 면전에서 아첨한다고 인정하여 번개의 고사를 인용하여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 그들이 무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한무제와 진시황의 고사를 인용하여 말을 하는 것도 또한 잘못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빗대어서 얘기를 할 때는 비슷한 것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성종대왕이 허종을 시켜서 북방 정벌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무령군 유자강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상소 내용에서 이런 지금 번개의 고사와 한무제와 진시황의 고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종대왕의 북방 정벌이 바로 이 번개의 고사나 한무제와 진시황과 비슷한 그런 옛 일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비슷하지 않으면은 인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번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189년 초한 정팩이 전한 초기의 군인 정치가이다. 자기는 무양후, 시호는 무후이다. 한 고조를 따라 거병하여 전한의 건국에 큰 공을 세웠다. 역발상 기계세의 항우와 비교될 만큼 계력의 소유자로 고조의 선봉에 서서 수많은 공을 세웠다. 유방이 즉위한 뒤 자성상 상국이 되었으며 그 뒤 여러 반란을 팽정하였다. 공신서열 5번째 무양후에 봉해지고 시급 5천호를 하사받았다. 지금 이 번개가 바로 허종이라는 거죠. 허종이 번개와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번개는 황제를 도왔죠. 한무제, 황제를 도와서 수많은 정복을 한 장수입니다. 그럼 허종도 마찬가지로 정벌을 하는 장수라는 소리죠. 역발상 기계세의 항우의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계력의 소유자가 허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허종을 앞세워서 북방 정벌을 하는 게 바로 성종이죠. 우리나라 강단 사학계, 주류 사학계는 한반도 조선은 절대로 외국으로 정복을 한 국가가 아니다. 외세의 침입만 받았던 나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완전 잘못되었죠. 지금 성종실록에 정확하게 북방을 정벌을 한다고 정벌 국가, 정복 국가에 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무제와 진시황의 고사를 인용을 했으니까 고사를 인용한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소리죠. 한세종 효무 황제 유철 기원전 156년에서 기원전 87년 전한의 제7대 황제이다. 아명은 채, 자는 통이다.
자, 그는 유학을 바탕으로 국가를 다스렸으며 해외 원정을 통해 흉노를 크게 무찌르고 남월 위만 조선을 멸망시켜 한사군을 설치했으며 한족 역사상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확보해 전한의 전성기를 열었다. 그는 진시 황제, 당태종, 영락제, 강희제와 더불어 중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지금 한무제는 해외 원정을 통해서 흉노를 크게 무찌르고, 흉노족은 오늘날의 러시아, 동유럽을 흉노족이라 그럽니다. 국가들이죠. 그 다음에 남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남월 하면은 지금 남만, 남월 하면은 지금 동남아시아를 말합니다. 중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간신배들이 한무제를 인용을 해가지고 성종대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종대왕이 한무제와 비슷하다는 소리입니다. 비슷한 것을 인용을 하는 거죠. 또 진시황을 인용을 했는데요. 진시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시황제죠. 진시황제 기원전 259년에서 기원전 210년 전국 칠웅 진나라의 제31대 왕이자 제1대 황제로 세계 최초의 황제이다. 전국 통일 과정은 이미 시황제가 즉위하기 이전인 장량왕 때부터 시작되었다. 아버지 장량왕이 기원전 250년 주나라 정별 즉 진주전쟁에서 승리하여 정복 병합하면서 시작되었다. 기원전 230년부터 시황제는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중국 통일을 위한 통일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면 지금 한무제나 진시황이나 둘 다 정복 황제이고 전 중국을 통일한 통일 황제들입니다. 이런 통일 황제들, 정복 황제들을 지금 성종대왕하고 같이 빗대어서 인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성종 임금도 한무제나 진시황처럼 황제라는 소리죠. 황제를 설명하면서 황제를 인용을 해야지 임금을 왕을 설명하면서 황제를 인용을 하면은 잘못된 거죠. 비슷한 걸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남방의 군사를 많이 징발한다고 하더라도 길에서 피곤하므로 북방은 아마도 많은 양떼를 내몰아 사나운 범을 공격하는 뜻합니다. 자, 지금 북방 정벌을 하는데 남방의 군사를 징발을 한다 그러죠. 남방의 군사를 징발해서 북방 정벌에 가면은 여기 나옵니다. 길에서 피곤함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남방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북방까지 가려면은 그게 천리 수만리길입니다. 만리길을 가가지고 북방 정벌을 하게 되면은 그 길 여정에서 군사들이 피곤해 지친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이죠. 지금 한반도를 조선으로 보고 있는 강단 사학계, 주류 사학계 말대로라면은 지금 한반도의 남방이 어디 있습니까? 남방. 지금 남도 지방은 남방이라고 안 합니다. 얘는 남도 지방이라 그러죠. 남도. 아니면 남쪽 지방이나 남도 지방이라 그러지 남방이라고 안 합니다. 남방을 얘기할 때는 서방도 있고 동방도 있고 북방도 있을 때 남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한반도에는 서방도 없고 동방도 없어요. 만약에 남방이 있으면 이 지금 주류 사학에서는 이 한반도 자체를 동방이라고 그랬지 남방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동방이라고 그랬어요. 동방. 이 한반도는 동방이다. 그럼 동방 땅에서 또 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강단 사학계, 주류 사학계에서 한반도는 동방이라고 그러죠. 동방 예의지국 하면서. 그럼 동방인데 또 남방이라고 그래. 남방이 어디예요 도대체? 한반도에서 남방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남방이 또 만약에 예를 들어 경상남북도라고 치자고요. 이 전라도 남도 뭐 이쪽이라고 쳤을 때 여기 지역을 사람을 지금 이 의주, 이 북방 정부를 위해서 이 신의주, 이 의주 쪽, 신의주 쪽으로 이동을 한다?
배 타고 가면은 이거 뭐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목숨을 거는 군사들이 요 배 타고 가면은 얼마 걸리지도 않는 이곳에 갔다고 피로에 지쳐서 전쟁을 못 한다고요? 여기서 요까지 갔다고 전쟁을 못 합니까? 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주류사학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남방에서 군사를 뽑아가지고 이 북방에 전쟁터에다 보내면은 이 만리길을 수천리길을 가기 때문에 피곤에 지치죠. 당연히 여기서는 피곤에 지치게 돼 있습니다. 이 한반도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한반도는 한반도 자체를 동방이라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남방을 찾았습니까? 남방에 군사를 뽑아? 이 한반도가 동방이면은 여기서 남방의 군사를 어디서 뽑습니까? 만리가 떨어졌는데 여기 지금 한반도 조선이 이 남방, 이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 하는 이곳에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쓴다고요?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왕조실록에 남방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북방 정벌에 쓴다는 거는 지금 여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 바로 여기에 군사들을 정예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이 지금 북방 정벌 이 북방 정벌을 위해서 쓴다는 소리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비록 남방의 군사를 많이 징발한다고 하더라도 길에서 피곤함으로 북방은 아마 양떼를 내몰아 사나운 범을 공격하는 뜻합니다. 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큰 나라가 군사를 동원하는 데는 마땅히 만전한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데 혹시 실패하는 뉘우침이 있게 된다면 그 치욕은 어찌 한 사람 나사종이 살해를 당한 것 뿐이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큰 나라가 군사를 동원하는 데는 마땅히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성종이 임금님이 북방 정벌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조선이 우리나라가 큰 나라라는 거예요, 작은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큰 나라라고 해놨잖아요. 북방 정벌을 하는 큰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북방을 정벌하는데 북방은 지금 이게 북방인데 이 북방을 정벌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한반도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콩알 만한 쥐꼬리만한 나라죠. 근데 큰 나라라고 해놨어요. 말이 안 맞죠? 지금 이 한반도가 조선이면은 이 콩알 만한 나라가 왜 큰 나라라고 자부를 합니까? 북방보다도 훨씬 더 작잖아요.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큰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가 다 조선이기 때문에 큰 나라라고 한 거죠. 그 북방을 정벌하는 맹분이 대의 맹분은 뭐냐? 나사종이 살해를 당한다는 뜻이죠. 나사종이 그냥 누군지 보겠습니다. 나사종이 살해를 당했는데 나사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사종 1440년에서 1491년 조선 정기 충신, 자는 강원이고 호는 태수원이다. 본가는 안정이고 출신이는 충청북도 청주이다. 충신, 조선의 충신이 나사종입니다. 큰 나라가 군사를 동원해서 북방 정벌을 하는데 실패를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냐. 그래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염려를 왜 하느냐 했더니 여기에 자, 지금은 군사와 말의 강함과 약함은 생각하지 않고서 갑작스럽게 북방 정벌에만 마음을 써서 남방의 용감하고 날랜 군사를 북방의 관문에다 몰아내게 되고 뒤미처 군사를 돌이키기도 전에 또 서방의 적이 모여서 대부대가 되어 혹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다시 3번 생각하시고 유념하소서. 그래서 지금 남방의 군사들을 뽑아다가 북방 정벌을 하게 되면은 후방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단도리를 하지 못했을 그 시점을 서방의 적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죠.
서방의 적이 모여서 대부대가 되어 혹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남방의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북방 정벌을 하게 되면은 이 지금 전쟁통에 이 후방을 단도리를 못했다 이 말이야. 단도리를 이 후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단도리를 단단히 시키고 또 여기에 있는 군사들에게 단도리를 시키고 북방 정벌을 해야 되는데 어수선해진다 이거죠. 시기적으로. 그랬을 때 이 서방의 적들이 이 서방의 적들이라 하는 거는 뭐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뭐 하는 이런 지역이 되겠죠. 이러한 지역에서 군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군사를 일으키면은 이 지금 지키지도 못하고 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서방의 적들. 지금 이것을 한반도에다 대입을 하면은 도저히 맞지가 않죠. 한반도에 서방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서방의 적이? 서방에는 지금 중국밖에 없죠. 이 서방에는 맥나라밖에 없죠. 지금 주류 사학계, 강단 사학계 말대로라면은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조선이고 요 서쪽에는 맥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 맥나라는 작은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대군을 만드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지금 맥나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나라잖아요. 작은 군사들이 큰 군사를 만들어서 침입을 해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전체가 조선일 때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조선이 한반도이면은 도저히 설명 불가, 말도 안 되는 어거지죠. 이 전체가 조선일 때는 말이 맞는 거예요. 남방의 군사를 데리고 북방 정벌을 할 때 이 서방 오랑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패한다 이거죠. 성종대왕이 뭐라 그럽니까? 상소의 뜻은 이미 잘 알지만은 큰일을 일으키는 데에 내가 어찌 우연히 생각했겠는가? 비록 작은 일이라도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참작해야 할 것인데 지금 북방 정벌은 큰 일이므로 이미 깊이 생각한 후에 정했으니 다시 고칠 수는 없다. 그럼 결국 북방 정벌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북방 정벌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성종 임금도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서방의 적이 지금 대한민국을 치러 온다? 지금 이 조선 땅, 이 한반도 땅을 치러 온다? 이 서방의 적이 아니 옆에 맥나라가 있는데 맥나라는 어디 보내버리고 지금 이 한반도 조선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님이 이걸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전체가 조선 땅이니까 이 지금 서방 세력이 치고 들어올 수 있다. 그걸 안다 성종대왕은. 그래서 그 상소문 내용을 북방 정벌을 하는 장수들에게 보여주도록 하라. 그럼 북방 정벌을 하는 장수들은 여기에 이진들을 여기에 방비를 하겠죠. 방비를 하면서 북방 정벌을 하겠죠. 그렇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 지구적인 이 지금 구글 어스에 나오는 이 전체 세계 지도 같은 이 부분이 바로 조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하얀 부분은 결국 대의 명분을 가지고 성종대왕 때 북방 정벌을 하게 된 것이죠. 1594년에 왕반이 제작했다는 천하여지도, 이게 천하여지도죠. 이 천하여지도 내용을 여기에 지금 한자들이 다 적혀 있는데 이 한자들을 해석을 한 영상을 제가 일전에 한 3회에 걸쳐서 다 올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금 이 북방 정벌을 한 내용도 나옵니다. 이 북방 정벌을 했는데 이 북방 정벌을 한 내용은 워낙 방대한 땅이기 때문에 지도를 직접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여기에 보면은 글자들이 있죠. 한자들. 이 한자들로서 대체한다 그랬어요. 한자들. 이 지역명을 씀으로써 대체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북방 정벌을 한 내용은 바로 이 한자 내용에 들어가죠. 이걸 제가 번역을 해서 다 해석을 해서 영상 올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남방이라든지 이 서방, 이 서역 지방도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정벌을 해서 편입을 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함경도의 길주가 함길도라 그러죠. 함길도의 길주가 기르기스탄이 된 거예요. 오늘날 독립을 해가지고. 예. 그리고 평안도의 의주가 독립을 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이 된 겁니다. 이것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 우즈베키스탄이 평안도의 의주라는 사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쪽 이 일대 전체가 다 예, 함경도, 평안도, 함길도입니다. 여기는 태백기예요. 티벳 자치구 하는 이 티벳 자치구가 태백고원입니다. 태백고원이 예, 분리 독립을 해서 티벳 자치구라고 오늘날 알려져 있는데 이게 태백고원이에요. 그러면 이 우즈베키스탄이 평안도의 의주가 독립을 해서 우즈베키스탄이 되었고, 이 티벳 자치구가 태백고원이 티벳 자치구다. 기르기스탄 하면은 길주다. 뭐 이렇게 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게 싹 다 예, 조선시대 지역이었습니다. 구한 말에 조선이 무한정 쪼개졌죠. 예. 중앙 집권적인 그런 황제 국가에서 예, 서방 국가들에 의해서 갈갈이 찢겨지면서 분리 독립이 된 게 지금 이런 여러 국가들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역사, 조선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고 저 부끄럽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잃어버린 조선의 역사를 되찾아서 자존감을 다시 되찾고, 그러면은 앞으로 모든 국제 무역을 하고 국제 정세를 논할 때 대의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전 지구적인 싸움은 대의 명분 쌓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는 이유는 대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하는 거예요. 가짜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명분을 찾아내면은 가짜 명분은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의 명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대의 명분만 제대로 인지를 시키면은 전 세계 어떤 국가와도 우리가 우월한 입장에서 무역도 하고 정치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러시아 온 천지로 돌아다니면서 굴종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굴종 외교. 이런 굴종 외교를 하는 거는 대의 명분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대의 명분을 못 찾았다는 거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를. 한마디로 조작된 역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굴한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역사를 알면은요, 떳떳하고 당당한 외교를 하게 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쌓아온 덕업을 한껏 발휘해가지고 그게 바로 역사적 자산 아닙니까? 그런 대의 명분을 되찾으면은 전 세계를 다시 아우를 수가 있고, 예.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가 가는 곳마다 굴종 외고 비굴한 그런 외교를 펼치는 것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역사도 모르는 게 나라를 이끌면 되겠습니까? 역사를 모르면 제대로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참모로 쓰든지 또 연구개발비를 지금 국가 세금이 얼마나 지금 엄한 데 써지고 있습니까? 국가 예산 가지고 제대로 된 역사학 연구를 하는데 지원을 해야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서 맨날 거지 같은 그런 외교를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지구가 이게 조선 땅입니다. 조선 땅.